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7천 명대를 기록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무려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상황이 악화하거나 지속할 경우 다음 주에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조치가 필요한 상황일까요? 진단해 보겠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은 이번 주 다소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만큼 다음 주쯤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글쎄, 그 여러 가지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시행하였던 그 방역 강화가 효과를 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천 명, 7천 명이 나오는 수준에서 이전에 1,500명, 2천 명 나올 때의 4단계 거리두기보다 약한 강도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주 광범위하게 그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는 것을 단기간에 끊어내기 어려운 그런 대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더 나쁘게 하지 않는 정도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기도 쉽지는 않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은 다음 주까지 좀 상황을 지켜본 뒤에 다음 주 정도의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사실 강력 조치에 대해서는 말만 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풀고 둔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금 이 방역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일부이긴 하지만 또 많은 그런 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그 반발이나 또는 민원이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정부가 쉽게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결정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그 확진자 발생이나 위중증 환자의 발생 양상을 보면은 지금 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도 빠르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음. 느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빠른 결단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빠른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니까 고령층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지난 일주일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도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예, 지금 가장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층,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고령층의 미접종자가 여전히 100만 명 가까이 남아 있는 부분이 음. 있는데 이 인구 집단에서의 확진자 발생이 대부분 위중증 환자로 진행하고 사망자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해결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2차 접종까지 한 뒤에 일정한 시간이 흐르거나 또는 70대 후반이나 80대를 넘는 그런 고령층에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연령층은 사실 지금 3차 접종을 빠르게 진행하면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백신 접종, 3차 접종이 워낙 좀 더딘 그런 속도를 보이고 있어서 음. 이 부분만이라도 백신을 좀 빨리 맞을 수 있도록 강한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그 계속해서 누누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 교수님도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이 이 중환자 급증으로 인해서 치료 병상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상 수도권은 그 이미 중증 병상이 다 차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충청권도 비슷한 양상이고, 전국적으로 봐도 거의 80%에 육박하는 중증 병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그 이동을 고려를 하면 사실상 남아있는 병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지금 중증 병상이 필요한데 배정이 안 돼서 구급차 안에서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몇 시간씩 음. 기다리거나 아니면 응급실에 격리실 같은 데서 며칠씩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중증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가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환자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그래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의료 병상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병상을 더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상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퇴원시켜서 코로나19 환자용으로 변화를 시킬 수는 있지만 네.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 훈련을 시켜서 늘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예. 뭐 예를 들면 100개의 병상을 확보하더라도 3-40개 절반 정도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밖에는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운영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교수님 병원에도 전공의들이 있으실 텐데 대학병원 전공의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언론에 노출된 것보다 훨씬 더 현장이 심각한 상황이다.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다. 의료 체계가 붕괴 직전이다. 이렇게 호소까지 하고 있거든요. 사실 코로나19 환자를 보고 있는 진료를 하고 있는 그 병원에서 그 전공의들의 이 희생적인 그런 그 헌신이 지금을 버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의 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봤는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순화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실제 이 중증 환자를 보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전담병원에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간신히 버텨내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어, 일부 전문가들은 그래서요, 병상을 좀 더 늘리는 중환자 치료 병상을 체육관 같은 곳에 만들고 의사들이 투입돼서 일단 급한 환자부터 치료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체육관 같은 데를 활용을 하면 많은 병상을 둘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산소 공급이 필요하거나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는 중환자를 볼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런 시설과 장비를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결국은 경증 환자나 또는 단순한 산소를 저용량으로 필요로 하는 정도의 환자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현장은 중환자 병상이 부족한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서 저는 그렇게 효율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뭐 그런 부분에서 정부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 사실 앞서서 3차 접종을 좀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18살 이상 성인의 2차 접종과 3차 접종 간격을 단축을 했거든요. 3개월로요.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좀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예, 백신 접종을 백신 접종률을 3차 접종률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3개월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예. 지금 현장은 당장 일주일, 2주일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당장의 그 급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서 그 백신에만 너무 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백신의 효과는 당장 나오기 어렵다.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것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의료 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좀 더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네, 지금 사실 매일 그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산모들이 출산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서 계속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네.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 환자들이 일주일 가까이 혈액 투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상을 기다리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 병상을 찾지 못해서 5시간, 10시간 하루 종일 구급차에서 산소를 마시면서 기다리는 중증 환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전체적인 확진 환자 발생을 줄여야 되고 그 과정에서 중환자가 줄어야지만 시간을 갖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병상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응 체계를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강력한 거리두기가 정말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백신은 조금 장기적인 대책이고 확진자를 줄이고 중환자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당장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3차 접종 진행률이 좀 더딘 것도 있거든요. 청소년 백신에 대해서 학부모들 걱정도 크고요. 그런데 그 백신 부작용 겪으신 분들 보면 인과성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없겠습니까? 인과성과 그 백신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피해의 보상이 같이 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따져야 되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여러 단계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그런 보상이나 대응이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인과성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되 백신 부작용으로 우려되거나 추정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확실히 없는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단 폭넓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예. 피해를 보상을 한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오히려 그게 더 필요 없는 논란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그런 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병상이 확보돼도 의료진이 부족하다,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전문 의료 인력 확보가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중환자를 보는 이런 신종감염병 중환자를 보려면 오랜 기간 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경험도 쌓여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한계 상황에 다가가고 있지만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대응 과정에서 지금 그 이 인력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최대한 버티고 일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확진자를 줄일 수 있는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좀 해주신다면 좀 더 우리가 숨을 돌리고 어떤 형태로든 대응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벌 수 있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 이런 그 특별한 대응 인력의 경우에는 특별한 훈련과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와 네. 관련된 인프라나 제도적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우 지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지금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